우리 두 번째로 공부할 목표가 뭐를 만나 환산이자. 뭐를 만나 환산이자.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무엇이 뭘과 만난다는 거야 라는 건데, 화학에서 자주 쓰이는 물리량 5개가 있어요. 한번 말해볼게. 질량, 부피, 입자수, 밀도, 농도야. 이런 물리량이 몰이라는 개념과 만나면 우리가 원하는 단위, 내가 원하는 단위로 바꿀 수 있는 환산인자가 되는 거야. 우리 앞강에서 환산인자를 배웠잖아. 환산인자 하면 한 5초간 한 문장으로 쭉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말해볼래? 1초, 2초, 3초, 4초, 5초. 제가 저 초수를 세니까 더 헷갈릴 거야. 문제에서 요구하는 물리량의 단위가 있죠. 자, 그것을 내가 원하는 단위라고 합시다. 내가 원하는 단위를 구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곱해지는 분수꼴, 분수식, 분수 형태를 환산인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런 물리량이 뭘과 만나서 어떻게 환산인자가 되는지 공부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배워야 될 내용이 원자량이란 개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을 배웠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를 더 배워야 되는데, 한 개를 더 배우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서 문제가 안 풀릴 거야. 그것이 뭔지를 캐치하세요. 첫 번째,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원자량, 내가 여기 써놨죠? 가짜 질량이라고 했습니다. 진짜 질량이 아니라 가짜 질량. 우리 탄소의 질량을 그냥 10이라고 하자. 10은 아니야. 그냥 10이라고 하자라고 한 가짜 질량입니다. 실제 원자의 질량을 재려면 실제 저울 위에서 재야 되죠. 실제 탄소를 저울 위에서 쟀을 때 탄소의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승이야. 23승이야. 너무 작잖아. 너무 작아서 크기도 작고, 자, 그래 눈에도 안 보이고 실제로 잴 수 있는 저울도 없어요. 너무 불편해. 그러면 우리 정량적인 관계를 우리는 다룰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다? 가정을 한 겁니다. 가정한 겁니다. 실제 저울로 측정한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을 한 거죠. 그 질량을 우리는 10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저울 위에서 측정한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램을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알았죠? 한 예를 들어볼게. 내 실제 몸무게가 80kg이야. 그런데 만약에 50kg인 여자가 있다 해보자, 실제로. 근데 갑자기 내가 질량을 40이라고 했어요. 실제 질량은 저울 위에서 80kg인데 그냥 40으로 한 거야. 그러면 얘는 저울 위에서 측정한 질량이 아니기 때문에 40kg이라고 하면 안 돼요. 실제 질량이 80kg이기 때문에. 그러면 50kg인 그 사람의 질량은 어떻게 재야 돼? 실제 질량의 8분의 5배죠. 그러면 내가 가짜로 가정으로 해서 잰 상대적 질량 40에다가 8분의 5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25kg이라면 안 되고 25라고 해야 됩니다. 저울 위에서 잰 실제 질량이 아닙니다. 저울 위에서 측정한 실제 질량이 아니니까 가짜 질량이라 하고 단위 없이 쓰는 겁니다. 따라서 탄소의 질량을 10이라고 했으면 그것보다 3분의 4배 무겁다. 12 곱하기 3분의 4배가 16이죠. 그 무거운 질량을 산소의 원자량이라 했고 12분의 1배 가벼운 것은 수소의 원자량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0이라고 가정한 그 질량을 실제 질량과 비교를 해봤어요. 12는 실제 질량 1.99 곱하기 10의 23승에서 몇 개의 입자수가, 몇 개의 원자가 있으면 정말 12g처럼 될까?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아보가드로입니다. 아보가드로. 그래서 12g이 되려면 우리가 가정한 질량이 10인데 그게 정말로 12g이 되려면 실제 질량 1.99 곱하기 10의 23승 g을 몇 개가 있어야 될까요? 이 몇 개가 아보가드로수입니다. 그 아보가드로수를 계산해보면 여기다가 10의 마이너스 23승이니까 여기 10의 23승이 있으면 좋겠죠. 그지? 거기다가 6.02를 곱하니까 12g이라 되는 거죠. 12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보가드로수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를 1몰의 개수라고 합니다. 1몰의 개수. 그러면 여기까지는 원래 기존에 배우는 내용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서 배운 환산인자하고 결합해서 사용할 거야.
그래서 실제 이용할 때는 탄소의 원자량 하면 어떻게 생각한다? 환산이처럼 12g은 1몰입니다. 1몰은 12g입니다. 이렇게 분수 형태로 바꿔서 문제를 풀자는 거지. 그리고 아보가드로 개수는 1몰의 개수로 환산이자처럼 6.02 곱하기 10의 23승계는 1몰이다. 이 형태의 분수꼴로 사용하는 겁니다. 알았죠? 원자량의 실제 이용을 할 때 익숙하기 위해서 읽기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읽기 연습. 탄소 원자량은 10이다. 그럴 때 환산인자처럼, 자, 읽어봅시다. 1분의 12, 뒤집어, 12분의 1. 1몰당 질량 12g이다. 12g이 되려면 1몰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몰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 아보가드로 술에서 NA라고 합니다. 만약에 2몰이라고 하면 2NA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보가드로 넘버라는 뜻입니다. 질소의 원자량은 14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1분의 14, 14분의 1. 1몰이 되려면 14g이 있어야 됩니다. 14g은 몇 몰 있어야 될까요? 1몰. 수소의 원자량 1몰이 모이면 1g이 된다. 1분의 1, 뒤집어도 1분의 1이네요.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기존의 문제풀이 하고요. 자, 완전히 좀 바꿔서 문제를 좀 간략하게 푸는 연습을 좀 해볼게요. 탄소 또는 다이아몬드 1g 속에 탄소의 개수를 구하랍니다. 우리 기존의 풀이는 어떻게 구했냐면, 비례식을 이용했어요. 1몰이 12g이다. 그러면 1g은 몇 몰일까? X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12X는 1 해서 X는 12분의 1몰 이렇게 했어요. 이것은 비례식을 써도 쉬운 내용입니다. 그러나 비례식을 썼을 때 단점이 있어요. 문제가 복잡해지면 우리는 최대한 생각을 단순화해야 되는데 계산까지 복잡해지면 문제가 풀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엄청난 시간이 소요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산인자의 위력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일단 우리가 요구하는, 자, 문제에서 묻는 단위가 뭐야? 개수죠. 주어진 물리량이 g입니다. 그래서 자, 질량을 몰수로 바꾸고 개수로 바꾼다. 결론적으로는 질량을 뭐로 바꾼다? 개수로 바꿉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곱해진 이 내용이 환산인자가 될 겁니다. 환산인자 하나, 환산인자 둘. 하는 거 보세요. 1g으로 출발했다. 자, g을 약분하기 위해서 우리 뭐 써야 된다? 분모에 g이 와야 되겠죠. 따라서 12g은 1몰입니다. 1몰. 이제는 몰수가 나왔죠. 몰수라 해도 개수라 해도 돼요. 그러나 정확한 진짜 개수를 묻는다면 여기 있는 g 말고 몰수까지 약분할 수 있는 환산인자를 곱해야 됩니다. 뭘까? 1몰의 개수. 난 줄여서 언제부터 몰 개수를 할게요. 몰 개수를 곱하세요. 환산인자 몰 개수. 1몰의 개수는 6 곱하기 10의 23승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g에서 출발해서 드디어 모든 물리량의 단위 다 약분되고 나서 개수가 남습니다. 다음 탄소 24 곱하기 10의 23승계일 때 질량은, 이제 뭘 묻죠? 구조를 보세요. 개수에서 질량으로 바꿉니다. 비례식 쓰지 말고 한 줄로 쭉 나가보자. 24 곱하기 10의 24승 개에서 출발해서, 자, 개를 약분하기 위해서, 그렇지, 6 곱하기 10의 23승계 6.0인데 6을 할게요. 개는 1몰입니다. 그러면 약분됐어요. 그러면 이 내용이 뭐지? 이 내용이, 이것은 24 곱하기 10의 23승계는 몇 몰일까? 요거까지 배운 거야. 아직 질량 안 나왔어요. 질량 나오기 위해서 몰수를 약분하기 위해서 1몰의 질량, 몰 질량이 갈게요. 1몰의 질량, 몰 질량은 환산인자 12g이다. 그러면 몰 지어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단위,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g 이렇게 나오겠죠. 한번 계산해 볼까? 이거 계산하면 2가 되고요. 6하고 2하고 24 곱해서 48이 되고요. 10의 23승과 24승을 약분해서 10이 되기 때문에 480g이 됩니다. 이제 앞에서 배운 환산인자에 대한 내용을 실제 물리량과 결합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원자량을 배웠으니까 이제 원자가 모여서 물질이 되겠죠. 그 물질 중에 특히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낸 기체분자, 주로 기체분자입니다. 액체도 있지만 그 물리량을 분자량이라 합니다. 그러면 원자량이 모여서
우리는 화학식량과 분자량이 되는데 그 양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해보자. 다 알고 있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완전히 기초부터 새로 생각한다 생각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H2O를 해봅시다. 물. 얘는 산소 원자 1개하고 수소 원자 2개가 모였죠. 얘의 1몰의 질량을 물의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몰의 질량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여야 되잖아. 그러면 산소도 6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여야 돼요. 산소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1몰계 모이면 얼마지? 16g입니다. 산소 하나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이면 1g이 되고요. 또 이 산소도 똑같이 산소가 아니네, 수소네.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모이면 1g이 됩니다. 그러면 이 분자가 한 개가 아니라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 전체 18g이 되겠죠. 16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18g이 됩니다. 분자 한 개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 모인 질량을 우리는 그 분자의 1몰의 질량, 몰 질량, 분자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읽는다? 단순히 분자량 18 이렇게 읽는 것이 아니라 1몰의 질량처럼 환산인자, 분수 형태로 쓰고 그냥 곱하고 뒤집어 곱해서 원하는 단위로 만들어내기 위한 중간중간의 요소로 씁시다라는 거죠. 읽기 연습. 분자 H2O의 분자량은 18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쓴다? 환산인자로 1분의 18, 18분의 1, 1몰의 질량은 18입니다. 18g이 모이면 물 분자 1몰이 됩니다. 다음 CO2의 분자량. CO2는 탄소 1개, 12, 산소 2개, 16 곱하기 2 해서 44가 됩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44분의 1, 1분의 44. 1몰의 질량 44g, 44g이 되려면 1몰이 있어야 된다. 다음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17이다. 그러면 1g per 1몰. 1g per 1몰. 1몰 per 17g. 이렇게 분수꼴로. 다음 탄산칼슘입니다. CaCO3의 화학식량. 얘는 공유결합 물질이 아닙니다.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냥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물질이기 때문에 분자량을 읽지 않고 화학식량이라고 읽습니다. 얘 화학식량이 100이거든요. 왜냐하면 칼슘의 원자량이 40이에요. 그리고 탄산, 얘의 질량을 재보면 60입니다. 합해서 100이야. 자, 그럼 읽을 때 100g per 1몰, 1몰 per 100g, 1분의 100, 100분의 1 이렇게 읽는 거야. 참고적으로, 이건 참고야, 참고. 물질의 1몰의 질량을 어떻게 읽는다? 화학식량. 그 중에 이온 결합하는 물질이 있고요. 금속 결합하는 물질이 있고요. 공유 결합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온 결합은 금속 원자와 비금속, 이 결합해서 만든 물질인데 주로 고체이고요. 금속 결합은 금속과 금속이 결합하는 거야. 주로 고체입니다. 액체인 것도 있죠. 순.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주로 기체가 됩니다. 화학식량, 분자량도 원자량과 마찬가지로 분수식 형태의 환산인자로 쓰인다는 것을 지금 배웠어요. 실제 예제를 통해서 계산 숙달을 좀 해봅시다. 물 54g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수와 원자수입니다. 물의 분자량은 18. 읽을 때 18g은 1몰, 1몰은 18g 분수 형태로 쓰는 거야. 전체 구조는 질량을 뭐로 바꾼다? 개수로 바꾸네요. 몰수로 바꿔봅시다. 몰수로 바꿔봅시다. 따라서 출발 54g에서 출발할 겁니다. 54g을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g을 약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얘는 18g은 1몰 쓰면 되겠죠. 1몰 한번 읽어보면 얘는 물 54g 속에 들어있는 물 분자의 몰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체 원자수도 물었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물 분자 H2O 얘 한 개당 원자 몇 개 들어있어요? 원자 3개가 들어있네요. 그러면 분자수보다 원자수가 3배는 더 많아져야 되겠지.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얘도 한산인자, 분수식처럼 한번 써볼게요. 어떻게 쓰면, 자, 커지게 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3분의 1을 쓰는 게 아니라 1분의 3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건 한 개당 3개. 우리 이 용어를 당량이라고 합니다. 당량. 내가 만든 용어가 아니야. 원래 있던 용어야.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약분하면 54하고 18하고 약분하면 3하고 3 곱하면 9에서 전체 원자수는 9몰이 되겠네요. 9몰. 되겠죠? 다음
얼음 180ml 이 부피 속에 들어있는 수소 원자수. 자, 얘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산인자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얼음의 밀도 0.9 g/ml. 분수 형태로 쓰였죠. 분수 형태로 쓰여진 모든 물리량은 환산인자가 됩니다. H2O의 분자량은 18g은 1몰, 1몰은 18g. 그런데 이 부피에서 몰수를 구하는 방법, 부피에서 몰수를 구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환산인자가 어떤 게 나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부피가 주어지고 문제 조건에 몰 부피가 나왔다라 하면 몰수를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자, 이 말이 뭐냐면 몰 부피란 말은 자, 요 분자가 기체일 때만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 보통 보면 20도씨 1기압일 때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어요. 모든 기체는 1기압 20도씨일 때 1몰당 부피가 뭐다? 24리터가 됩니다. 온도가 좀 더 높아지면 24리터보다 커지겠죠? 온도가 20도보다 낮으면 24리터보다 좀 작아져요. 그러니까 특정 온도마다 몰 부피는 따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는 나는 20도씨라고 1기압이라고 가정하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따라서 48리터로 출발했습니다. 20도씨 1기압일 때는 1몰당 부피가 24리터이므로 자, 얘를 리터 약분하기 위해서 24리터분의 1몰 쓰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2몰 됐어요. 비례식 쓰지 말고 우리는 환산인자를 통해서 한 줄로 짝풀이하는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문제 조건에 몰 부피가 있어 없어? 몰 부피가 문제 조건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 밀도와 분자량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피를 먼저 질량으로 바꿀 겁니다.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자, 우리는 밀도를 곱하면 돼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이 부피를 없애기 위해서 부피분의 질량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결국 부피, 리터 이렇게 약분이 되어집니다. 그럼 질량이 주어지면 결국 질량이 만났습니다. 그러면 질량이라는 물리량과 몰수라는 물리량이 만난 환산인자를 곱해주면 결국 최종적으로 몰수를 토해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어진 문제 방식은 두 번째입니다. 180ml를 가지고 자, 뭐 곱할까? 밀도를 그냥 곱하면 되겠네요. 1ml당 0.9g. 자, 그럼 여기까지 읽어보자. 얼음 180ml 속에 들어있는 질량입니다. 뭐 속에 들어있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네. 물 180도를 자, 만들기 위한 질량입니다. 그 질량에다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수소 원자수를 구해야 되잖아. 수소 원자수는 얼음 H2O 이 한 개당 수소 원자 몇 개? 2개. 그러면 2개만큼 커져야 되겠지. 따라서 1분의 2를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수소 원자의 몰수가 나오게 됩니다. 다음 바로 할게요. 탄산칼슘 50g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질량입니다. 전체 질량인데 자, 또 질량으로 바꾸네요. 전체 질량 50인데 자, 부분 원자의 질량, 산소의 질량을 구하랍니다. 질량에서 질량으로 바로 갈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항상 뭘 거친다? 몰수를 거쳐야 됩니다. 그 몰수를 거쳐야 되기 위해서 우리는 중간중간에 환산인자를 곱하는데 처음에 질량에서 몰수로 갑니다. 그럼 아까 쳤다 몰 질량. 그 몰 질량이라는 환산인자 필요하죠. 몰 질량. 그리고 전체 몰수와 부분 원소의 몰수와의 관계. 자, 얘가 한 개당 얘 얼마나 많으냐? 당량을 곱해주면 되고요. 당량. 부분 원소의 몰수에서 부분 원소의 질량. 그러면 몰수에서 질량이다. 앞글자 따서 몰 질량이 필요하네요. 몰 질량. 전체 구조가 이런 거야. 자, 한 방에 한 줄로 쭉 풀어보자. 처음에 탄산칼슘 50g이 주어졌어요. 얘를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몰 질량. 자, 분모에 100g을 먼저 쓰고 1몰 써야 되죠. 그램 약분됐습니다. 이까지 읽어볼래요? 자꾸 읽기 연습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를 지금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생각 안 하고도 그냥 풀 수 있어요. 얘는 탄산칼슘 50g을 이루기 위한 몰수입니다. 2분의 1몰 되겠네요. 그런데 탄산칼슘 CaCO3에 얘 물질 한 개당 산소 원자 3개가 있죠. 그러면 3배만큼 더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환산인자 1분의 3 곱했어요. 자, 지금 우리는 어디까지 구했냐면 탄산칼슘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몰수까지 구했어요. 이제 몰을 질량으로 뱉어내 봅시다. 산소 원자 1몰의 질량은 얼마죠? 16g입니다. 우리는 산소 원자의 질량을 구하는 거야. 산소에 있는 질량.
따라서 전체 구하면 탄산칼슘 50g 속에 들어있는 산소 원자의 질량을 구해줍니다. 끝까지 한번 구해볼까요? 여기서 2분의 1 됐죠? 2분의 1. 2분의 1과 요거 약분돼서 8되고, 따라서 24g이 되겠군요. 조금 더 풀어볼게.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알게 되겠지만, 정말 자주 나오는 어떤 표현이 있죠. 1g당 분자수, 1g당 원자수입니다. 1g만 나오면, 긴장하고 못 푸는 사람이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1g입니다. g을 뭐로 바꾼다? 몰수로 바꾸는 거야. 환산인자, 문제 조건에 나오는 환산인자 곱해주면 돼요. 해보자. 목소리가 왜 이래? 이산화탄소 1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입니다. 그러면 이산화탄소 1g을 환산원자 뭐 곱해야 돼? 이산화탄소의 분자량 있잖아. 44g, 1몰의 질량이죠. 따라서 약분되게끔 곱하려면 44g 분의 1몰 곱하면 돼요. 따라서 44분의 1몰입니다. 우리 문제에서 공식처럼 1g에다가 뭘 나눈다? 분자량을 나누면 분자수 구한다.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은 필요 없어요. 알았지? 우리는 환산인자만 있으면 뭐든지 어떤 물리량이든 바꿀 수 있다. 다음, 이산화탄소 1g 속에 들어있는 원자수를 구하래요. 이때 원자수는 전체 원자수입니다. 전체 원자수. 자, 그러면 1g은 분자로는 몇 몰이냐? 아까 했죠? 분자량으로 곱했어요. 그럼 44g 분의 1몰 됐어요. 그러면 이게 이산화탄소 1g 속에 있는 분자의 몰수, 분자 몰수가 44분의 1몰이 됐다. 그런데 이산화탄소 분자 한 개당 CO2 한 개당 원자 몇 개? 전체 원자 몇 개? 전체 원자 3개죠. 3개. 따라서 1분의 3이라는 당량을 곱해주면 됩니다. 44분의 3몰이 돼요. 또 이것도 1g당 원자수 보면 1g 곱하기 분자량으로 나눠서 곱하기 한 분자당 들어있는 원자 개수 당량을 곱해준다. 공식 필요 없어요. 알았지? 지금 네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흐름을 그대로 이어나가는 거야. 알았지? 다음 1g 말고 4g 해보자. 4g이든 1g이든 100g이든 관계없어요. 이산화탄소 4g 속에 들어있는 분자수. 그럼 4g을 가지고 몰수를 바꾸자. 1몰의 질량 44g. 그램 약분하기 위해서 44분의 1몰. 따라서 11분의 1몰이 됐네요. 1g보다 4배 많아지는 거 당연하겠죠. 원자수는 당량 1분의 3 곱해져서 11분의 1몰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이산화탄소 1몰의 질량을 구하세요. 1몰의 질량. 근데 문제에서 조건에서 CO2의 분자량 이렇게 주겠죠. 분자량 44. 자, 이렇게 줬으면 얘는 44g은 1몰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1몰. 근데 몰수를 지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돼? 얘를 1몰의 질량은 44g이다. 뒤집어서 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1몰은 44g이다. 몰수 지어서 그램으로 뱉어냈습니다. 2몰의 질량. 그럼 2몰에서 몰만 지울 수 있도록 1몰당 질량 1분의 44를 곱해주면 되겠죠? 88. 3몰의 질량. 3몰에다가 몰수 지우기 위해서 1몰당 44g에서 132g 합니다. 얘는 꼭 이렇게 안 써도 우리가 그냥 2배, 3배에서 할 수 있지만 지금 자꾸 약분되어진다는 그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알았죠? 이제는 부피, 질량, 입자수 말고 또 다른 환산인자가 있어요. 그게 농도 중에 몰농도라는 게 있죠. 몰농도는 용액의 부피에서 그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몰농도라는 것은 읽을 때 이몰농도입니다. 1리터당 용질, 녹아있는 입자, 2몰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분수식이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부피와 몰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환산인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몰농도를 우리는 환산인자로 읽을 때 습관적으로 몰농도는 몰퍼리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러면 몰수와 부피와의 관계를 결정할 때 환산인자처럼 중간중간에 쓰는 게 자유로워져요. 해보자. 2몰 농도가 있는데 부피 2리터가 줬어요. 그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문제에서 주어진 건 2몰 농도 2리터입니다. 내가 구하고자 하는 단위가 뭐죠? 몰수죠. 2몰 농도는 뭐라 읽으랬어? 몰퍼리터. 따라서 2몰퍼리터입니다. 분모의 리터를 약분하기 위해서 여기는 그냥 곱하기 2리터만 해주면 되겠네요. 약분해서 결국 4몰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0.5몰 농도에서 부피가 4리터 있어요. 그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는
단위로 읽으면 0.5 몰퍼리터, 0.5 몰퍼리터. 리터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부피 4리터를 곱하면 되겠네요. 2몰이 됩니다. 2몰이 돼요. 자, 마지막으로 8번 해봅니다. 8번. 내용 정리 마지막 문제야. 수용액의 밀도는 분수 형태로 써져 있지. 그래서 밀도도 환산인자다. 여기에 수용액의 부피가 Xml가 됐대요. 그러면 여기서 밀도 주고 부피 줬는데 수용액의 질량 구해보세요라고 하면 부피, 자, 밀도가 자, Dg 녹아 있고 1리터에 Dg 녹아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리터를 바로 약분할 수 있게끔 곱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부피를 바로 곱하면 돼요. 그럼 리터 지어지고, 자, 곱하면 dxg이 되겠네요. 환산인자가 될 수 있는 요소, 자, 한번 불러볼게요.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 몰농도, 밀도가 됩니다. 원자량, 분자량, 화학식량은 자, 1몰당 질량으로서 몰 질량으로 생각하세요. 몰 질량.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내가 클릭하기 전에 미리 보기 이미지에서 흑곰과 백곰이 막 이렇게 서로 악수하는 걸 봤죠. 내가 왜 그 그림을 올려놨냐면 백곰이 만약에 몰수를 해보자. 그리고 흑곰이 뭐 부피, 질량, 입자수를 생각해보자. 그것들이 만나서 분수식이 되면 뭐가 된다? 환산인자가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강의 제목이 뭐죠? 몰을 만나 환산인자죠. 그러니까 각종 이 여러 가지 물리량이 몰수와 만나면 자, 중간중간에 곱해지는 자, 물리량이 됩니다. 환산인자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곱해지는 환산인자가 되는 거야. 이제는 본격적으로 내가 만든 문제가 아니라 시험에 나오는 기초적인 문제부터 난이도 높은 문제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10개만 풀어볼게.